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 들어 단 5개월 만에 플러스 75.2%, 전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 1위, 시가총액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뉴스에서는 한국 증시 사상 최고라고 도배되는데 주변에서 나 진짜 부자 됐다는 분 본 적 있으신가요? 백화점 매출이 폭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8포인트 폭락해서 99.2까지 떨어졌어요. 주가는 사상 최고인데 체감 경기는 바닥. 이 모순의 답을 한국은행이 5월 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찾아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자산효과는 자본이득의 단 1.3%, 미국과 유럽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코스피가 75% 올라도 그 효과가 우리 일상까지 안 흘러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가 밝힌 3가지 진실을 풀어드리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코스피 44.5% 함정. 이건 이 영상에서만 다루는 분석이에요. 지금 코스피에 새로 들어갈지 말지 고민되신다면 이 부분 꼭 보셔야 합니다. 채널 처음이신 분들 위해 짧게 소개드리면 이 채널은 한국은행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기관 보고서를 시청자 대신 끝까지 읽고 핵심만 정리해드리는 채널이에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국은행이 밝힌 자산효과 1.3%. 먼저 자산효과가 뭔지부터 짚고 갑니다. 자산효과, 영어로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한다는 경제학 이론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월급 통장은 그대로인데 갖고 있던 주식이 200만 원 올랐다고 쳐봐요. 오, 좀 여유 생겼네. 이번 주말에 외식 좀 할까? 이런 식으로 지갑이 열리는 거죠. 이게 자산효과예요. 선진국 경제에서 자산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엔진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면 다시 주가가 오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5월 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제2026-10호를 보면 이 선순환이 한국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요. 보고서 이름은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결과 숫자가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주가 1만원 상승 시 단 130원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자본이득의 1.3%예요. 미국과 유럽은 어떨까요? 3에서 4%. 같은 100만원 벌어도 미국과 유럽 가구는 3에서 4만원 쓰고 한국 가구는 1만 3천원만 써요.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무슨 뜻이냐면요. 코스피 75% 폭등에도 동네 자영업자 매출이 늘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명품 매장에 줄이 늘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건 진짜 부자들 얘기고요. 일반 가구가 외식이나 여행을 더 하기 시작했다는 통계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9.2까지 떨어졌어요. 3월보다 7.8포인트 하락이에요. 100을 기준으로 그 아래는 비관, 그 위는 낙관인데 99.2면 비관 구간입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를 찍는데 사람들 마음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국은행 통계가 직접 보여주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한국은 왜 1.3%밖에 안 되나? 미국과 뭐가 다른가? 답은 자산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약 75에서 80%예요. 열의 8이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부동산 비중 약 25에서 30%, 주식 등 금융자산이 훨씬 많이 차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가구는 평균적으로 주식을 꽤 갖고 있고 한국 가구는 평균적으로 부동산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마을과 한국 마을이 있다고 쳐봐요. 미국 마을은 동네 슈퍼마켓 주식을 마을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갖고 있어요. 한국 마을은 슈퍼마켓 주식은 일부 부자만 갖고 있고 대부분은 자기 집 한 채만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슈퍼마켓 주가가 2배가 됐다고 쳐봐요. 미국 마을은 거의 모든 사람이 오, 나도 좀 부자 됐네 하면서 가게에 돈을 써요.
한국 마을은 일부 부자만 돈이 늘어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소처럼 살아요. 같은 75% 상승이라도 그게 누구의 자산을 올려줬느냐에 따라 경제 전체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한국 가게는 자본이득이 발생해도 그 돈을 소비로 안 툽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분석한 가계 행동 패턴을 보면요. 주식으로 돈을 번 가구도 그 돈을 소비로 안 쓰고 다시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옮겨버려요. 왜냐고요? 이유는 네 가지 구조적 불안 때문입니다. 첫째, 노후 불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모두의 상식이 됐어요. OECD 연금 적정성 지수 기준으로 한국은 하위권입니다. 둘째, 교육비 부담. 사교육비 지출이 OECD 최상위예요. 자녀 한 명 키우는데 3억 원이 든다는 통계도 있고요. 셋째, 의료비 부담.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노후 의료비 대비가 필수입니다. 넷째, 주거비. 전세에서 월세 전환 압박, 자가 마련 비용 상승,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인생 과제예요. 이 네 가지 불안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돈도 미래 대비용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비유하자면요. 미국 가구는 주식이 오르면 올해 휴가 좀 더 길게 다녀오자 하고 쓰는데 한국 가구는 이걸로 애 학원 하나 더 보내자거나 전세대출 일부 갚자로 흘러가요. 같은 자본이득이라도 돈이 향하는 곳이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자산효과 1.3%의 두 가지 원인이에요. 소수만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소수도 소비로 안 푼다. 자, 그러면 진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소수는 누구일까요? 코스피 75% 상승의 과실은 정확히 누가 가져갔을까요? 누구의 통장에 오르고 누구는 그대로인가? 세 번째 진실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더 깊게 들어간 분석을 내놨어요. 자본이득이 자산 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주식 보유의 대부분이 자산 상위 20% 가구에 쏠려 있어요. 하위 50% 가구는 주식 자산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은 주식 보유 비중이 더 낮아요. 종잣돈 자체가 부족하니까 주식에 들어갈 여력이 없는 거죠. 즉, 코스피 75% 폭등의 과실은 이미 부유한 분들과 종잣돈 있는 중장년층이 거의 다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이걸 잔치 비유로 풀면 이런 거예요. 코스피 75% 상승이라는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이 잔치는 입장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입장권은 이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만 줬고요. 뉴스에서는 전국적 잔치라고 보도하는데 실제 참석자는 인구의 20에서 30%였던 거죠. 나머지 70에서 80%는 잔치 소식을 들었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부자 됐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애초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내 계좌는 왜 안 오를까? 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합니다. 첫째, 애초에 주식이 없거나 적어서. 둘째, 갖고 있어도 코스피 평균과 다른 종목이라서. 이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같은 코스피에 투자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마지막 진실로 이어집니다. 코스피 44.5% 함정.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린 그 함정입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한 시점에서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555조 1,101억 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141조 365억 원, 두 종목 합쳐서 약 2,696조 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6,063조 원이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의 44.5%를 차지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상장된 종목이 700개가 넘는데 그중 단 2개가 시장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나머지 698개를 다 합쳐도 두 종목보다 약간 더 클 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코스피 75% 상승이라는 숫자, 사실 거의 다
이 두 종목이 끌어올린 거예요. 나머지 700여 개 상장사들의 평균 상승률은 훨씬 낮습니다. 비유로 풀면 이런 거예요. 코스피라는 식당이 있다고 쳐봐요. 이 식당 메뉴판에 700개 메뉴가 있어요. 근데 매출의 절반이 단 2개 메뉴,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식과 SK 하이닉스 정식에서 나와요. 나머지 698개 메뉴는 합쳐서 매출의 절반. 식당 매출이 75% 늘었다는 뉴스가 나와도 그 매출 증가의 대부분은 두 메뉴 때문이에요. 다른 698개 메뉴를 시킨 손님은 왜 내 메뉴는 그대로지?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진짜 위험이 보입니다. 코스피 75% 상승은 본질적으로 두 종목에 베팅한 게임의 결과예요.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14번 발동됐고 서킷 브레이커도 2번 걸렸어요.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변동했을 때 발동되는 거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폭락했을 때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장치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이라는 뜻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한국 시장이 이렇게 출렁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B2, 그러니까 신용거래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2배 수익을 노리다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경고가 시장 전문가들에게서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에 새로 들어가는 건요. 첫째, 75% 상승의 끝물에 진입하는 거고, 둘째, 두 종목 편중 게임의 후반전에 베팅하는 거고, 셋째, 사상 최대 변동성 구간에 빚까지 내서 참전하는 거예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블룸버그 컨센서스로는 만피, 그러니까 코스피 만 가능성도 거론되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더 좋아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못 오른 분들이 남들 다 볼 때 나만 손해본다는 조급함에 들어가는 게 가장 위험한 진입 시점이에요. 뉴스에서 사상 최고라는 단어가 도배될 때가 보통 일반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그 시점이 보통 시장의 고점 근처라는 게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정리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가 알려준 3가지 진실. 첫째, 한국 자산효과는 1.3%로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주가 올라도 경제 전체가 안 돈다. 둘째, 자본이득이 자산 상위층에 집중돼 있다. 코스피 75% 상승의 잔치에 다수는 입장권이 없었다. 셋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의 44.5%, 두 종목 게임이 끝나면 모두가 흔들린다. 그러면 일반 시청자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남들 다 볼 때 나만 손해 감정으로 지금 진입하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조급함이 들 때 가장 좋은 선택은 일주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시장은 도망 안 갑니다. 둘째, 본인 자산 비중을 점검하세요. 부동산에 80% 묶여 있다면 주식이 75% 올라도 본인 자산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내 계좌만 안 오를까의 답은 단순해요. 애초에 주식이 적어서입니다. 이걸 솔직히 인정해야 진짜 해결책이 보입니다. 셋째, 분산이 답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만 베팅된 코스피의 본질은 고위험 단일 베팅입니다. 코스피 200 ETF가 두 종목 비중 그대로 가져가니까 분산 효과가 생각보다 적어요. 글로벌 분산이나 다른 자산군까지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넷째, B2는 절대 안 됩니다. 사이드카 14번 발동된 시장에서 비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한 번에 2배 벌고 빚 갚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섯째, 자산효과 1.3%의 의미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1.3%인 이유는 우리가 노후, 교육, 의료, 주거 4대 불안에 너무 묶여 있어서예요. 주식 수익이 나도 그 불안이 안 사라지면 소비로 안 풀려요. 진짜 자산 증식의 시작은 그 불안 구조를 줄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비상금, 노후 대비, 보험 점검부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내 자산 중 주식 비중 몇 %예요?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평균 내서 보여드릴게요. 익명이니까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0%예요. 이런 분도 환영이에요. 그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다음 영상은 한국은행이 알려준 자산 배분 5가지, 부자와 일반인이 다른 점입니다. 같은 자본이득이라도 어디로 돌리느냐로 5년 뒤가 갈린다는 분석이에요. 구독하고 알림 켜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료조사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다 정리해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플러스는 경제였습니다.